디지털 시대의 유럽 산업의 최대 위기는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측면에서만 보면 반도체보다 배터리가 지금 더 시급한 상황인데요. 배터리로 인해 유럽 및 자동차 산업이 강한 독일이 침몰 직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기 자동차 후방 산업인 배터리 분야는 가격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현지 언론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영상 내용 일부를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충분히 설명드렸지만요. 안 보신 분들 위해 짧게 요약해보면요. 지금 독일 전기차 업체들은 배터리로 인해 중국의 가격 경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공급망 유지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죠. 독일 국영방송 ZDF는 2023년 9월 25일 유럽 얼마나 중국 전기 자동차에 뒤져있나라는 방송에서 원칙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지역 생산을 해야 한다며 배터리가 생산되는 곳에 전기차 생산 라인이 구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운송 비용이 다른 물류비에 비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방송은 배터리 구입 비용의 10% 정도가 운송비에서 발생한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가 국제해상위험물 운송규칙에서 위험물 최고 등급 9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충격에 화재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배터리 운송은 별도 내장 용기에 포장하고 운송 전 충격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운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운송 자체가 막대한 비용입니다. 더욱이 독일 같은 경우 주문 생산 및 적시 생산에 맞춰져 있어 때론 비행기로도 납품을 받아야 하죠. 무엇보다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비해야 하기에 이에 따라 보험료 또한 비싸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기차 생산은 가능하면 배터리 생산지 근거리에 있어야 하고 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자동차 생산도 가능하면 소비자가 있는 곳에서 로컬 생산 방식을 택하는 것이 맞다. ZDF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 유럽이 배터리 내재화를 시급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100%로 달려가는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필수입니다. 녹색 에너지 전환에 있어 배터리 산업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독일 기업 지멘스는 배터리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독일 경제가 배터리 관련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독일 자동차 업계에 기대를 갖게 하는 곳이 독일 그린 성장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르웨이입니다. 물론 유럽 배터리 내재화 전략의 핵심 기업 중 하나는 스웨덴 기업 노스볼트입니다. 이 기업이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세우면서 한국 인력을 대거 뽑았고 또한 한국 설비업체에 솔루션을 요청했던 사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러던 중 2023년 하나 계열사 중 한 곳인 배터리 장비 사업을 담당하는 하나 모멘텀이 스웨덴 노스볼트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며 유럽 배터리 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했었죠. 하나 모멘텀은 노스볼트가 배터리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용 제작 과정에 장비 세팅을 했던 건데요. 파일럿과 양산 장비를 합친 수주액이 무려 1,000억 원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유럽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에 한국 기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배터리 산업 기술이 이보다 더 강력하게 유럽 배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배터리 기업 모로우의 한국 배터리 기술 모시기는 훨씬 적극적인데요. 이 회사는 스타트업 회사이긴 합니다만 주요 투자자가 노르웨이 최대 전력 기업인 스태트크래프트의 자회사인 아그델 에너지 벤처, 덴마크 연기금 PKA 등으로 노르웨이 전략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로우사가 계획한 생산 라인이 거의 한국의 기술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 독일 언론이 한국의 기술 능력에 경이로운 평가를 하고 있어 독일 산업계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독일 유럽 주간지 포커스의 친환경 전문 포털 사이트 이파라닷컴은 2024년 5월 3일 전환하는 유럽의 산유국가 독일이 가장 큰 수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신문은 석유와 가스로 불을 쌓았던 노르웨이는 배터리 생산을 통해 새로운 경제 분야 개척을 감행하고 있으며 중국과 경쟁하려 한다고 전하며 노르웨이의 배터리 전략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노르웨이 남쪽 해안 도시인 알렌달에 한국에서 온 수백 명의 한국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는 김치와 라이스 그리고 닭 요리 등으로 식사한 후 바로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공장 내부로 들어간다며 이 전문가들은 모로우사의 배터리 공장을 신속히 짓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특히 이 대목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스피드와 능력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신문은 2020년 설립된 이 스타트업 회사는 올해 가을 배터리 시스템 생산을 시작하려 하고 있고, 이는 공장을 기록적인 시간 안에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준공 허가에서 생산 라인 완성까지 단지 2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독일에서는 볼 수 없는 스피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왜 노르웨이 기업 모로사의 한국 출신 기술 전문가들이 배터리 생산 공장의 생산 라인을 완성하고 있느냐입니다. 규모도 신문에 따르면 수백 명이라는 것을 보아 한국 현장직 엔지니어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회사는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자동차 업체, 특히 독일 쪽에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매체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럽 배터리 전략에 있어 중요한 사업을 지금 한국 전문가들에게 통째로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노르웨이 모로사에게 있어 한국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모든 제조 생산 노하우는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할 수 있을 정도죠. 우선 모로사의 CQL이 한국에 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충주에서 커스터머 퀄리피케이션 라인을 모로사가 운영하고 있죠. CQL은 기술 연구와 양산 단계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생산 설비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증 생산 라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CQL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 한국의 현장 기술 노하우 때문입니다. 모로사 안드레아스 마이어 부사장은 우리의 계획을 좀 더 가속화하고 우리의 공장이 운영 가능한 단계가 되기까지 한국 기업들로부터 최대한 많이 배우기 위함이라며 한국에 CQL을 둔 이유를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CQL이 이렇게 한국에 소재하게 되면 배터리 관련 장비 업체 및 원재료 분야 해당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실제 생산 문제들에 대해 더 많이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모로사는 충주 CQL 생산 캐파는 배터리 셀 기준 월 2,000개 수준으로 노르웨이에서 파견된 본사 엔지니어들과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하고 있죠. 모로웨이 1세대, 2세대 제품이 모두 충주에서 생산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를 바탕으로 노르웨이 알렌달의 생산 라인 구축을 위해 함께 협업을 진행했던 한국 배터리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모로사의 배터리 생산 테스트 과정 중 대부분의 장비가 한국에서 개발된 것들로 노르웨이 본사 쪽 공장에 구축되는 생산 공장 장비 또한 한국 기업들이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물론 오늘 매체 285의 기사에 따르면 전체 생산 시스템은 지멘스가 솔루션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한국 포스코 케미칼은 모로우가 2024년부터 양산할 배터리에 들어갈 양음극재를 개발하고 공급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공급하는 소재로 고성능 전기차 약 70만 대 공급할 수 있는 연간 42GWh의 대형 배터리가 생산될 계획입니다. 특히 친환경 수력 에너지를 100%로 활용해 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라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은 유럽의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평이죠. 포스코 케미칼은 2023년부터 모로우의 제품 샘플을 공급하면서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포스코 케미칼의 소재를 활용해 모로우의 배터리셀 양산을 준비하는 제품 공동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포스코 케미칼이 제공하는 양음극재 기술은 다른 전기체에 사용되고 있어서 모로사의 배터리 제품에 대한 신용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거의 모로사가 만드는 배터리에 한국인의 기술이 손에 안 닿는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무엇보다 리튬, 니켈, 흑연 등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서플라인 체인에 있어 대거 한국의 인프라가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로 배터리는 특히 독일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고 생산 라인이 완전 가동된다면 독일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매체는 밝히고 있는데요. 신문은 우선 노르웨이가 전략적으로 독일과 가장 가까운 연맹을 결성하고 있다 강조합니다. 우선 수소 생산과 공급을 독일에서 할 예정이며 특히 CCS 기술, 탄소 포집 기술이 뛰어난 노르웨이가 블루 수소 등 그린 에너지 인프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린 수소 공급이 최종 목표입니다. 매체는 또한 모로사의 배터리 생산 라인에 대해 독일에게는 가장 흥미로울 것이라고 설명하며 ESS, 자동차 및 화물 트럭 그리고 선박 등 독일의 에너지 전환 인프라에 사용될 것이다.
또한 모로우의 배터리는 독일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이는 지멘스와 모로우의 협업뿐만이 아니라 독일 연방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가 원하는 것으로 하노바 산업 박람회에서 이 파트너십을 공개하기도 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과 노르웨이 정부의 친환경 전략의 한 축이라는 것이죠. 매체는 독일이 원하는 것을 노르웨이가 납품하게 될 것으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즉 모로우 배터리 생산 라인이 독일의 제조업의 실질 수요를 채워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바로 독일 자동차 후방 산업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 모습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유럽이 배터리로 인한 제조업 위기를 한국 기술과 스피드로 극복하는 중이라는 것이고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현지 유럽 언론사들의 의견인 겁니다. 독일 및 유럽, 한국과 함께 무너져가는 전기차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